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예.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참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신기해요. 운도 참 좋은 것 같고 73년생이 법무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강남에서 현대고등학교 나와서 강남 8학군에서 자라고 서울대 법대를 가고 언론에서도 한동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동훈이 뭐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금목걸이를 차고 다녔다. 뭐 싸움도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만 하여간 근데 그렇다고 인생이 그렇게 계속 운이 좋지는 않아요. 언젠가 한번 제대로 자빠진 날이 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번에 또 국회의원 된 것도 진짜 미스터리 하잖아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 뭐 성공이냐 실패냐 의견이 많은데 그냥 딱 하나. 한동훈 국회에 들어오게 한 거는 너무 큰 패착이었다. 그거 하나. 뭐 서울시장 지고 평택 이런 거 저는 그냥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란 게 알 수 없으니까. 근데 한동훈을 국회로 들어오게 한 것은 이건 너무 큰 패착이고 두고두고 큰 후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하고 검찰총장하고 싸울 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안 자르고 윤석열을 잘랐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잖아요. 원래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한 다음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추윤 갈등 이후에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세울 수가 없다 보니까 윤석열이 재다가 국민의힘에 가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뭐 인간의 삶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한동훈이 국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면책특권을 갖게 됐잖아요. 한동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발부를 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체포동의가 되겠죠. 지금 민주당이 많으니까. 근데 한동훈에게 방탄 갑옷을 지금 입혀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지금 매일매일 항상 이재명 욕해 뭐 민주당 욕해 뭐만 나오면 그냥 뭐 길 가다 넘어져도 이재명 탓을 하고 앉아 있는데 한동훈이 지금 제가 볼 때 용코로 걸렸어요. 왜 용코로 걸렸냐면 저는 예전부터 이 얘기했는데 이게 당원 게시판 이거 간단한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중대범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당대표였을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본인이 비대위원장 당대표 할 때 가족의 아이디를 동원해서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방하는데 뭐 김건희에게 개목줄을 채워놔야 된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가장 엽기적인 것은 경찰 수사로 뭐 밝혀지겠지만 장동혁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한동훈을 제명을 했겠죠. 그리고 장동혁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제명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제명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경찰 수사도 그냥 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장동혁이가 이 압수수색을 막았죠. 막았어요. 그때 왜 경찰이 압수수색하러 왔다가 압수수색 못했어요. 막았는데 그때 그 압수수색을 하게 해줬어야 되는 데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을 거예요. 왜? 한동훈이 당선됐으니까. 장동혁이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도 크게 실수한 거예요. 당시에 경찰이 압수수색하게 서버를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때 안 열어주고 한동훈이 와서 자기 계속 공격하니까 이제야 열어줬습니다. 최소 범위에서 협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서버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다 복사할 수는 없으니까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데이터만 이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최소 범위에서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장동혁이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당원 명부 압수색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원 명부 유출될까봐 당연히 안 가져가죠. 경찰이 이거는 사건과 관계가 없으니까. 게시판과 명부 관리 업체는 별도다라면서 이제 그 당원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안심시키는 건데 그럼 경찰은 왜 이걸 왜 할까라고 보면 일단은 이 복당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가 복당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복당 안 된다고 했는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들어오면 끝이에요. 끝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가 그래서 이제 장동혁과 손을 잡았죠. 근데 2024년 11월 당원 게시판 글 논란이 의혹이 있고 한동훈과 가족 명의 작성자를 고발이 됐고 이건 시민단체가 고발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제명이 됐고 친한계는 억울한 징계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반대파는 복당 운동권 586 운동권이 아니고 아주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복당 운동권을 배제시키겠다. 한동훈 복당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한동훈은 제가 볼 때 복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제가 볼 때 어떻게 번질 수 있냐면 이건 제 이제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친한계에서 복당 막으려고 뭐 국민의힘에서 그 경찰 수사를 방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당연히 방관을 하죠. 걔들은 방관이 아니라 협조를 하고 있죠. 협조. 예, 협조. 이게 정확하죠. 협조를 하고 있고 압박용 수사다라고 하는데 압박용 수사가 아니고 시민단체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경찰이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한동훈의 입장은 우리 가족이 쓰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쓴 걸로 덤태기를 씌웠다 장동혁이. 그리고 그 전에 얘기한 걸 보면 뭐 칼럼이나 기사 같은 거를 링크를 갖다가 올리고 소개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김건희에게 개목줄 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가족들이 쓴 게 아니라는 주장이잖아요. 공정한 수사로 가족글처럼 발표한 조작이 오히려 장동영 니네가 윤리위원회나 니네가 조작해서 나 징계한 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경찰 수사의 핵심은 IP 주소예요. IP 주소가 뭡니까? 그 글을 어디서 썼는지 아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족의 아이디로 글이 올라갔다 뿐이지 5명이잖아요. 뭐 장인 장모, 뭐 아들 딸 뭐 해가지고 부인까지 해서. 근데 이거를 어디서 썼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가족의 아이디를 그 가족이 장모님이 아니면 장인어른 집에서 안 썼어. 아이디는 장인어른인데 접속 위치가 만약에 여의도야. IP를 확인해 봤더니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의원회관 내부에서 이 아이디로 작성됐다는 이야기는 이 사건 처음에 벌어졌을 때부터 기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족의 아이디일 뿐 실제로는 한동훈 혹은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 확인하려고 한 건 이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이 여부를 따져볼 것인데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가족이 한동훈을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한테 당하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올렸다. 여태까지 버전은 그거였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조직이 있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게시판 글을 조작하는 아니면 특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글을 쓰는 집단이 있었고 그것이 한동훈 가족의 아이디라면 그 제공자는 그 가족이 그 집단과 모른다면 한동훈이 제공한 게 되잖아요. 이게 뭐 공작단이 되는 겁니다. 게시글 공작단.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그럼 장동혁은 모를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기들은 자기들 서버 좀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서 게시글에 어디서 작성이 됐냐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수사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 다음 달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수사는 그냥 하면. 물론 이걸 한 다음에 압수를 하잖아요. 그럼 압수수색물을 디지털 포렌식해서 잘 정리해서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요. 수사 보고서. 그 압수물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만들고 그 수사 보고서를 토대로 피의자들 그리고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서를 적죠. 경찰이. 그렇게 하고 아마 이 사건은 워낙 좀 우리 한동훈 님이 워낙 큰 인물이니까 경찰에서 기자회견,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니고 한동훈 본인의 주장처럼 정말 우리 가족이 덤태기 쓴 거다. 가족들이 그냥 뭐 언론 기사 좀 올렸을 뿐인데 쓰지 않은 글까지 장동혁이가 나 징계하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내가 제명을 냈다. 그렇게 한동훈 주장처럼 그렇게 되면 복당이 가능하겠죠. 경찰 수사로 된다면. 근데 그 전에도 가족이 그런 것들을 써서 여론을 형성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어찌됐든.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런 사건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더 알고 있고 들은 얘기가 많지만 정확하게 취재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아는 기자들 얘기는 IP 주소가 관건이 될 것이고 그 IP 주소 중에는 의원회관, 국회의원 회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게 돼요. 댓글 공작단, 게시글 공작단이 되고 거기에 만약 한동훈이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정치 생명이 끝나죠. 그 얘기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오랜만에 메인 사진에 나왔네요. 단계
한동훈을 내쫓은 단계 당원 게시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렸던 그 소위 한동훈 의원의 가족들이었나요? 뭐 비방글에 대한 뭐 댓글들, 이런 소위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에 경찰이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당 관계자를 조사를 하고 당원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내놓은 입장이 조금 미묘했죠. 아이고, 우리는 이거 뭐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소위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친한계는 이거 뭐 모종의 의도가 있다, 이거 너네 이룰 수 있느냐 분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친한계 넘버원이자 얼짱 공신 인증 우리 정 의원님 좀 착잡합니다. 진짜요? 네. 왜 착잡하세요? 아니 이게 예. 서버가 예.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당원 가입과 관련한 것은 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핵심 정보죠. 핵심 정보잖아요. 당원 게시판과 관련한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당원 게시판은 운영 자체의 원칙이 익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익명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서 그걸 뭐 경찰이 와서 들여다보겠다는데 협조한다 그러고.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석연치만은 않죠. 기존의 그 당의 관례대로만 본다면 그거 안 된다. 스크럼 짜야죠. 더군다나 익명으로 작성되는 것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예. 들여다보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일단 뭐 당권을 가진 쪽에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건데, 근데 저는 한동훈 의원이 낸 반응이 더 놀라웠어요. 뭐였죠? 자, 공정하게만 이거 수사가 진행된다면 네. 나의 무고함이 드러날 거다. 아, 무고함이 드러날 것이다. 이들이 정치적으로 나를 탄압해서 제명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굉장히 그 자신 상당한, 있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예. 본인은 하나는 인정했어요. 가족이 네.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게시글을 올렸다라는 건 인정했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의원이 그 인정하지 못한 부분은 네. 첫 번째, 한동훈이라는 동명이인의 사람이 글을 썼다는데 본인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근데 한동훈이라는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글이 왜 문제냐? 네.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정말로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게 쓰기 어려운 말들을 막 썼단 말이에요. 막말을 네. 했군요. 예. 또 하나는 그 가족이 썼다는 글들로 포장돼서 설명이 됐지만,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그 개목줄을 해야 된다, 이런 미친 영부인이 어디 썼냐, 이런 것들은 예. 이런 것들은 가족 명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징계 과정에서는 가족 명의로 작성됐다. 아, 가족이 쓴 건 아니다. 네, 그거는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본인이 네. 가족이 가족 명의를 빌려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제명하는 과정에서 활용됐었던 다른 글들은 네.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고 가족과도 관계가 없는 일인데 그걸 갖고 제명했으니까 그거는 부당한 징계였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나의 무고함을 수사로 밝혀달라. 네. 이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것과 법적인 것은 완전 좀 더 다르다고 보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또 하나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역주행 영상이 있는데 뭔가요? 주진우 의원이 예. 이 유튜브 굉장히 많이 활발히 하시나요? 하잖아요. 예. 한동훈 의원이 당시 당 대표였을 때 법률위원장을 했었고 예.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도 뭐 그 강적들 같은 데 나와서 그게 왜 문제됩니까? 뭐 익명으로 했는데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 다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김옥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주진우 의원도 본인 유튜브에서 예. 정말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그 단계에 대해서. 왜 한동훈 의원이 아닌지. 그러니까 당시에 익명의 동명이인의 한동훈은 한동훈이 아니다. 그게 과거 영상인 거죠. 예. 그때 영상, 그때 당시 2024년 11월 예. 영상. 두 번째, 당시에 뭐 그 당원 게시판에서 문제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겠다. 이거 이 사람도 아니다. 가족들이 썼다는 거 다 대부분 사설과 관련한 내용이거나 보도를 인용한 수준이다. 그리고 하루 평균 1000개에서 3000개의 당원 게시판 글이 올라오는데 그 가족 글이 올라오는 거는 하루에 평균 2개다. 이게 어떻게 여론 조작이 될 수 있냐? 당원 게시판을 통한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주진우 의원이. 근데 지금은 주진우 의원이 딴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뭐 지금 구독이님들도 지금 뭐 이 당원 게시판 이슈가 시작되니까 각자의 이 생각들을 지금 열심히 말씀해주고 계신데 김 의원님. 예. 근데 이 경찰이 이거 갑자기 수사를 이거 하는 게 좀 타이밍이 좀 석연치 않은 느낌도 좀 없지 않은데요? 왜 갑자기 이걸 수사를 할까요? 아니 이게 고발 들어간 지는 오래됐고 그러니까요. 수사를 안 할 때는 왜 수사 안 하냐 또 그랬잖아요. 예. 수사를 하면은 뭐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윤석열 정부다 그러면은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경찰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의도가 없죠. 한동훈이나 장동혁이나 뭐 어쨌든 이건 그리고 정확하게 그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한 건데 그 아이디 5개인가 6개 그거에 로그 기록 뭐 이런 거를 한 거야.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 딱 그 아이디만 특정해가지고 문제가 된 그것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정도는 뭐 협조를 해야죠. 왜냐면은 당권파 입장 뭐 정광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그 의원 입장에서도 난 떳떳하다. 뭐 수사해서 뭐 밝혀라. 그러니까 양쪽의 니즈가 맞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면 돼요. 일단 한동훈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는 가입 자체를 본인은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6, 8년 한동훈이 있을 뿐이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이긴 하지만은 인증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 8년 한동훈이 계속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거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 세게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빨리 이제 다음으로 털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압수수색. 예, 그제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게 이제 서버죠. 당원 게시판 서버를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무얼 봤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일단 협조를 해줬고 뭘 가져갔느냐 하면 아이디 5명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져갔다. 이렇게 지금 당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아이디 5명이라는 거는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2024년 11월에 불거진 사건인데 한동훈 의원 본인하고 그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뭐 그리고 당내 인사 뭐 여러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비공개인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라는 의혹이거든요.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이죠. 그때 사용됐던 아이디 5개에 대해서 경찰이 가져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의영 사무총장이 설명을 해줬는데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하고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는 다른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원래 이제 당원 명부 같은 경우에는 못 나가게 막으려고 막 사무처 직원들이 나와서 막고 그러잖아요. 이건 그거랑은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압수수색인데 국민의힘이 협조를 한 것이다. 이런 점도 좀 주목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하고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이거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은 당 윤리위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게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오히려 환영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작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한동훈 의원 표현으로는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거를 마치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당무감사위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조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을 비난하기 위해서 안 쓴 것도 쓴 것처럼 밝혔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하게 수사가 되면 이런 전제를 붙였는데 그러면 다 밝혀질 거라는 거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건으로 한동훈 의원이 제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좀 윤리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장도혁 대표 체제 들어서 가지고 최고위 의결까지 거쳐가지고 제명이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좀 갈려 있는데 일단 그냥 좀 방관하고 있는 주류 의원들, 친윤계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한동훈 의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힘의 균형이 좀 팽팽한 상황이라서 한동훈 의원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일단은 당원 게시판 사건이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면은 징계의 근거였으니까 복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고 반대로 당권파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당원 게시판에 글 올렸다라는 게 그렇게 큰 사건은 사실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징계가 된 거니까. 이게 이제 당권파의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그걸 문제라고 보기는 사실 상식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인 부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친한계 쪽에서는 수사하는 거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분위기로는 괘씸하다 정도의 분위기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열어줬냐 이거죠. 장동혁 대표 수사하라 그러면 그렇게 협조했을 거야?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있는데 그래도 뭐 수사하는 거 그래도 진상 밝혀야지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뭐 서버든 뭐든 막기가 기본인데 협조했다. 이게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그렇고 되게 논란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설령 가족이 그게 맞다고 그 5개 아이디 중에 뭐 대부분이 가족이 맞다고 하더라도 예. 그럼 연좌제로 징계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논란이 하나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이 썼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동명이인 다른 한동훈이고 이거는 한동훈 그 당시 대표가 쓴 게 아니다라고 또 한동훈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이거는 원래 이제 사실관계가 예. 처음에 발표할 때 한동훈 자체가 이 게시판 가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다라고 처음에는 발표가 됐었어요. 뭐 68년 한동훈인가 뭐 그럴 거예요 예, 아마. 예. 이게 73년 한동훈이 아니라 68년 한동훈 아예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가져간 거는 5개 아이디, 한동훈 가족으로 추정되는 5개 아이디를 그래서 회원 정보, 접속 기록, 그리고 2024년 죄송합니다. 예. 4개월간 해당 아이디로 작성된 게시글 뭐 이런 거를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맞춰볼 수는 있어요. 그 5개가. 근데 그 당사자가 이제 일치하는지 그리고 로그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냐.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한동훈 가족이 뭐 한동훈 배우자, 한동훈 장인 뭐 이런 예. 사람들이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또 로그인하고 바로 이런 식으로 얼마 안 바로바로 있어서. 얼마 안 있어서. 근데 이게 수사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한 거야라고 다 밝혀질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도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당무감사위나 윤리위에서 했었던 그 한동훈이 그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까지 이게 밝혀질 수 있을 건지 잘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의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수사를 할지가 좀 경찰에게 달렸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우리한테 유리할 거라고 장담은 하고 있는데 그냥 어떤 식으로 뉘앙스로 발표를 하고 어디까지 발표를 할지에 따라서 좀 많이 희비가 엇갈릴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사실 당권파 쪽에 뭐 다른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났다. 한동훈 의원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친한계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기존에도 설명을 했던 건데 자기들이 자체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한동훈 의원은 가입을 안 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이름으로 쓴 글은 없다라는 거고 가족들이 썼던 글도 이제 사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욕설 같은 건 없다. 윤리위에서 문제 예. 제기했던 이게 지금 친한계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뭐 비판받을 지점은 아예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만 이 아이디를 한 명이 이제 다 가져다가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제 이런 정도 얘기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동훈 의원도 이제 발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우리 가족이 썼다. 그런데 5명의 가족이 쓴 아이디가 있는데 이걸 5명이 각자 쓴 거냐 아니면 한 명이 쓴 거냐. 요게 좀 남았다는 거죠. 그건 이제 그쵸 친한계에서도 그거는 한 명이 이제 나머지 아이들을 갖다가 썼을 수 있고 예. 그건 뭐 좀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또 거죠. 정도가 그렇게 비판받을 거냐. 그런 문제가 또 이제 남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원 게시판이 1인당 3개밖에 못 써요. 아이디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여러 개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아이디가 좀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사적으로는 만약에 뭐 장인이 딸에게 나도 그런 의견인데 좀 대신 올려줘라고 뭐 했으면 그럴 수도 또 있는 거죠. 애매한 예. 거고 물론 이제 비난이나 이런 걸 또 받을 수도 있는데 또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군요.